여름 이적 시장이 점점 끝나가면서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뛰어나고 사랑받는 선수 중 한 명인 손흥민의 미래는 여전히 팬들과 전문가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2015년 토트넘에 입단한 이후 손흥민은 팀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빠르게 확립하며 안정적인 폼과 강한 경기 정신으로 팬들 마음에 오랜 인상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계약 만료가 다가오면서 그의 미래에 대한 질문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맨체스터 시티는 토트넘이 제안한 계약 연장 조건보다 훨씬 매력적인 제안을 빠르게 내놓았습니다. 이로 인해 축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손흥민이 이번 시즌이 끝난 후 다른 팀으로 이적할 것이라는 예측이 제기되었습니다. 손흥민의 이적 가능성은 토트넘의 전력 약화와 정신적 문제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의 경기장 안팎에서의 영향력은 너무 커서 손흥민 없는 팀을 상상하는 것 자체가 선수와 팬들에게는 매우 큰 손실로 간주됩니다. 이 상황에서 토트넘의 다른 선수인 제임스 매디슨의 태도가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죠. 매디슨은 손흥민이 맨체스터 시티 회장에 의해 높은 이적료와 큰 연봉으로 영입된 소식을 들었을 때 약간의 질투를 보였습니다. 8월 11일 바이에른 뮌헨과의 경기 후 매디슨의 수수께끼 같은 행동이 드러났습니다. 일동은 축구 전문가들과 잉글랜드 축구 전설들로부터 많은 논란과 강한 비판을 일으켰습니다. 매디슨이 무엇을 했기에 축구계의 많은 비판을 받았을까요? 오늘 영상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토트넘은 8월 11일 오전 1시 30분 런던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프리시즌 친선 경기에서 바이에른 뮌헨에게 2대3으로 패배했습니다. 토트넘은 전반전 초반부터 앞서 나갔습니다. 양 팀은 8월 3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쿠팡 플레이 시리즈 경기 이후 일주일 만에 두 번째 맞대결을 가졌는데요. 그 경기에서 바이에른 뮌헨은 토트넘을 2대1로 승리했습니다. 토트넘의 홈에서 열린 두 번째 친선 경기에서 바이에른 뮌헨은 3골을 기록하며 인상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경기 시작 첫 분에 김민재가 중원에서 올라오는 공을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데얀 쿨루셉스키가 공을 가로채어 오른쪽 측면으로 달려가던 브랜던 존슨에게 패스를 했고 쿨루셉스키의 크로스가 완성되었습니다. 토트넘이 1대0으로 앞서갔죠. 그러나 토트넘의 리드는 오래가지 않았고 바이에른 뮌헨이 빠르게 반격했습니다. 전반 16분 토트넘이 왼쪽 하프 스페이스에서 파울을 당했습니다. 조슈아 킴미의 오른발 크로스가 마티스 텔의 머리에 정확히 맞았고 텔의 헤딩은 골키퍼 구글리엘 모 비이카리에게 막혔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후에 다이엇 우파메카노가 가까운 거리에서 골을 넣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반 31분 토트넘은 수비구역에서 공을 부주의하게 처리하여 공이 셀주 나브리에게 흘러갔는데요. 나브리는 강력한 원거리 슛으로 골을 넣어 바이에른 뮌헨이 역전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2골 차로 점수를 벌렸습니다. 전반 44분 바이에른 뮌헨은 왼쪽 페널티 지역 앞에서 프리킥을 얻었습니다. 라파엘 게레이로가 왼발로 크로스를 올렸고 토마스 뮬러가 뒤에서 뛰어들어 헤딩으로 골을 넣었는데요. 전반이 끝나면서 바이에른 뮌헨이 3대1로 앞서갔고 토트넘이 후반전에서 쿨루셉스키의 골로 한 골을 만회했지만 바이에른 뮌헨은 자리를 지켰습니다. 경기는 바이에른 뮌헨의 3대2 승리로 끝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손흥민과 해리 케인의 만남도 있었습니다. 케인은 후반 35분에 교체 투입되어 약 10분간 경기를 뛰었고 경기 종료 후 손흥민과 따뜻한 포옹을 나누었습니다. 특히 신뢰할 수 있는 축구 소식통에 따르면 맨체스터 시티의 두 스카우트가 토트넘과 바이에른 뮌헨의 경기를 관전했으며 경기 후에는 제임스 매디슨과의 깜짝 만남이 있었죠. 소식통에 따르면 매디슨은 맨체스터 시티의 스카우트에게 접근하여 자신의 메시지를 펩 과르디올라 감독에게 전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매디슨은 맨체스터 시티에 합류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매디슨은 맨체스터 시티가 손흥민을 영입하고자 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손흥민에게는 알리지 않고 맨체스터 시티의 스카우트와 조용히 연락을 취했습니다. 맨체스터 시티의 스카우트들이 놀랐던 것은 과르디올라 감독으로부터 매디슨의 제안에 대한 지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과르디올라 감독은 스카우트들에게 매디슨과 신중히 논의하여 그의 계획과 방향을 들으라고 요청했는데요. 소식통에 따르면 케빈 데 브라이너는 맨체스터 시티가 손흥민 영입에 집중하길 원하며 과르디올라 감독의 지시를 손흥민에게 전달했습니다. 이전에 토트넘의 몇몇 보조 코치들은 매디슨이 팀 내에서 너무 자만하고 오만한 태도를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매디슨은 자신이 다음 팀의 주장이 될 것이라고 선언하며 모든 이에게 존경을 요구했습니다. 매디슨의 행동은 동료들뿐만 아니라 클럽의 경영진에게도 모욕적이었습니다. 그의 오만하고 자만한 태도는 많은 논란을 일으키며 축구계의 강한 비판을 받았죠. 해설가 제이미 캐러건은 매디슨의 행동을 비판하며 그가 주장직을 놓고 자만하는 태도가
팀의 사기를 떨어뜨릴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축구 기자 앤디 헌터는 메디슨이 팀의 단결을 해치고 있으며 그의 행동이 심각한 실수라고 지적했습니다. 잉글랜드 축구의 두 전설인 리오 퍼디난드와 앨런 시어러는 스포츠 프로그램에서 메디슨의 행동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퍼디난드는 메디슨이 자신의 역할을 과대평가하고 있으며 주장에게 필요한 것은 체력뿐만 아니라 단결과 리더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시어러는 메디슨의 행동이 팀의 단결을 해치고 있으며 이런 방식으로는 결코 리더가 될 수 없다고 말했는데요. 최근 영국 대표팀의 경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손흥민의 이름이 자주 언급되었으며 이는 제임스 메디슨의 경기력 때문이기도 합니다. 프리미어 리그에서 가장 우수한 미드필더로 평가받고 있는 메디슨은 국가대표팀에서는 좋은 활약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경기 후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고 매우 부진한 폼을 보였습니다.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경기할 때 그는 상대 수비의 주목을 끌어 메디슨이 빛을 발할 기회와 공간을 만들어주곤 했죠. 그러나 잉글랜드 대표팀에서 뛰면서 메디슨은 유사한 지원을 받지 못하여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었습니다. 메디슨의 경기력에 대한 뉴스는 축구 팬들 사이에서 포럼과 소셜미디어에서 많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일부 팬들은 득점뿐만 아니라 팀 동료의 능력 향상에도 기여한 손흥민의 위대함을 강조했는데요. 이 글은 축구 팬들 사이에서 열렬히 환영받았습니다. 또 다른 팬은 메디슨의 부진이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손흥민이 경기에 없을 때 토트넘의 승률은 30% 이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팬들은 메디슨이 잉글랜드 대표팀에 뽑힐 자격이 없으며 손흥민의 지원이 있을 때만 잘한다는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토트넘 팬들도 현재 상황에 대한 실망감을 표시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많은 사람들이 클럽이 손흥민을 붙잡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 팬은 트위터에 메디슨이 팀의 주장이 될 자격이 없으며 클럽은 손흥민과 재계약하여 팀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다른 팬은 손흥민의 이적 소문이 충격적일 뿐만 아니라 메디슨의 태도가 정말 실망스럽다고 언급했는데요. 토트넘은 손흥민을 붙잡는 동시에 내부 문제를 해결하여 팀의 단결과 경기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는 팀 상황이 손흥민의 이적 소문으로 인해 더 악화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커뮤니티에서는 현재 팀 상황에 대한 실망감을 나타내어 손흥민과의 새로운 계약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참여는 뛰어난 경기력뿐만 아니라 팀 전체의 정신과 단결에도 기여합니다. 그의 기여는 득점뿐만 아니라 리더십, 영감을 주는 능력, 그리고 팀 동료에게 긍정적인 정신을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손흥민과 같은 선수를 잃는 것은 분명히 큰 공백을 남기며 팀이 약화될 것입니다. 또한 이는 전체 팀의 심리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일부 선수들은 이 정보의 실망감을 숨기지 못하고 훈련에 집중하기 어려워합니다. 손흥민의 이적 가능성은 토트넘의 큰 문제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축구에서도 뜨거운 주제이죠. 그의 부재는 클럽에 큰 공백을 남기며 이를 메우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가 될 것입니다. 토트넘은 손흥민을 붙잡기 위한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고 팀 분위기를 개선해야 합니다. 한편 해리 케인은 오랜만에 구팀 팬들에게 인사를 전했습니다. 케인은 또한 오랜만에 토트넘 팬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손흥민과의 맞대결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후반 35분 손흥민이 벤치로 들어가고 케인이 새로 투입되었을 때 두 사람은 서로 포옹하며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케인은 토트넘으로 이적한 이후 첫 번째 컵을 차지했습니다. 비록 이번 컵이 프리시즌 친선 경기 컵이지만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는 컵 축제에 참여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영국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케인은 감정 때문에 컵을 들 기회를 피했다. 그는 구팀에 대한 존경을 표하기 위해 축제에 참여하지 않았다. 경기 후 케인은 소셜미디어에서 항상 특별한 장소로 돌아올 수 있어서 놀랍다. 저를 믿고 맞이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라고 공유했습니다. 케인은 프리미어리그를 넘어서 세계 최고의 공격수 중 하나입니다. 그는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두 번째로 많은 골을 기록했으며 프리미어리그에서 3번의 득점왕 타이틀을 차지했습니다.